여러분, 시장에서 한 단에 1,000원도 안 하는 채소가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채소 하나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깻잎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맛있는 반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깻잎 속에 숨어있는 성분이 우리 어르신들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요리하면 그 좋은 성분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깻잎 100g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58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같은 무게의 시금치나 상추보다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오메가3 하면 생선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깻잎은 우리 식탁에서 구하기 가장 쉬운 오메가3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2023년 대한식품영양학회 연구에서 이 로즈마린산이 관절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프시거나 손가락 관절이 쑤시는 어르신들께 깻잎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귀한 깻잎으로 만드는 요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영양까지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깻잎에 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들 오늘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자,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요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번째는 닭가슴살로 만드는 건강 핫바입니다. 2번째는 무더운 여름에 딱 맞는 등갈비 깻잎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요, 불 앞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레인지 하나로 완성하는 깻잎찜입니다. 왜 첫 번째가 되었는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깻잎 손질부터 제대로 알아봅시다. 시장에서 사오신 깻잎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큰 그릇에 물을 넉넉히 붓고 식초를 약간 넣습니다. 그 안에 깻잎을 담가서 5분 정도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순물이나 혹시 붙어있을 벌레 같은 것들이 깨끗이 제거됩니다. 5분 후에 한 장씩 부드럽게 비벼가며 씻어주시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시면 됩니다. 깻잎 손질이 끝나셨다면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3번째 요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번째는 닭가슴살 깻잎 핫바입니다. 닭가슴살이라고 하면 퍽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법으로 만들면 전혀 퍽퍽하지 않고 쫀득하고 촉촉한 식감이 납니다. 어르신들 치아가 좋지 않으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 준비입니다. 양파 반개는 듬성듬성 썰어서 블렌더에 담아주세요. 색깔이 예쁜 적양파 반개도 함께 넣습니다. 대파 반개도 작게 썰어 같이 담아주시고요. 이것들을 블렌더로 갈아주시는데 너무 곱게 갈면 나중에 식감이 없어집니다. 살짝 씹히는 정도로만 갈아주세요. 닭가슴살은 키친타월로 물기를 꼼꼼히 제거해 주신 후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블렌더에 넣어줍니다. 닭가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곱게 갈면 나중에 탱글한 식감이 사라져요. 작은 알갱이가 살짝 남을 정도로 점성이 생기기 시작할 때 멈춰주세요. 손질한 깻잎은 20장 정도만 사용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너무 강해지고 반죽이 쉽게 부스러질 수 있어요. 꼭지를 제거하고 반 접어서 얇게 채 썰어주세요. 그 다음 방향을 바꿔서 한 번 더 썰어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큰 그릇에 담겠습니다. 갈아 놓은 채소, 닭가슴살, 잘게 썬 깻잎에 계란 4개, 부침가루 종이컵으로 하나, 소금 3꼬집, 후추 약간,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주는 소스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반죽이 주걱으로 천천히 떨어질 정도의 농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묽으면 모양이 안 잡히고 너무 되직하면 퍽퍽해져요. 조금 묽다 싶으시면 부침가루를 조금 더, 반대로 너무 되직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추가해 주세요. 팬을 중약불에 올려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달구어 주세요. 반죽을 한 자 소복하게 올려서 얇고 넓게 펼쳐줍니다. 바닥면이 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천천히 구워주시고요. 반 정도 익으면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올린 후 반죽을 돌돌 말아서 사면을 굴려가며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센 불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아요. 반드시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셔야 겉은 노릇하고 속은 촉촉하게 완성이 됩니다. 소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케첩과 핫소스를 1:1 비율로 섞고 레몬즙을 아주 조금만 짜 넣어주세요. 느끼하지 않고 계속 먹게 되는 맛이 납니다. 완성된 핫바를 접시에 담아 소스에 듬뿍 찍어 드시면 촉촉한 닭가슴살과 은은한 깻잎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워줍니다. 중간중간 녹아든 치즈가 고소함을 더해주고요. 어르신들 단백질 보충에 정말 좋은 한 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입니다. 여름철 보양식 등갈비 깻잎탕입니다. 여름에 삼계탕은 너무 번거롭고 오래 끓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등뼈 대신 등갈비를 사용하면 끓이는 시간도 짧아지고 국물도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등갈비 640g은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서 핏물을 뺍니다. 이 과정 하나만 해도 국물이 훨씬 맑고 깔끔해집니다. 깻잎 50g은 꼭지를 제거하고 크게 3등분으로 썰어주세요. 깻잎은 오래 끓여도 향이 살아있도록 너무 잘게 썰면 안 됩니다. 시원한 맛을 내줄 대파 1대 반을 1cm 두께로 어슷 썰어주시고 양파 반 개는 살짝 굵게 채 썰어주세요. 빠질 수 없는 통마늘 4개는 살짝 굵게 다져줍니다. 감자 3개는 껍질을 벗긴 후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감자는 너무 얇으면 오래 끓이는 동안 부서집니다. 핏물 뺀 등갈비는 냄비에 담고 오늘 국물 맛의 핵심이 되는 양념을 준비합니다. 올리브유 3스푼, 된장 큰 스푼, 고추장 큰 스푼에 반 스푼,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이 양념에 30분만 재워두셔도 고기 속까지 간이 스며들어서 먹을 때 끝까지 싱겁지 않습니다. 양념이 잘 밴 등갈비를 중약불에 올려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1분 정도 살짝 볶아주세요. 양념이 볶아지면서 구수하고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여기에 물 1리터를 붓고 바닥에 붙은 양념을 싹 긁어주세요. 그 양념이 전부 국물 맛이 됩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10분 더 끓여서 등갈비를 어느 정도 익혀주시고 물 1리터를 추가한 후 20분 더 끓여주세요. 시간이 되면 감자와 마늘을 넣고 가스오, 육수 1개를 넣어서 잘 저어준 후 10분 끓여줍니다. 다음으로 양파와 대파를 넣고 10분 추가로 더 끓여주시고요. 오늘의 주인공 깻잎은 반드시 마지막 5분 전에 넣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깻잎을 너무 일찍 넣으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넣어야 깻잎 특유의 향긋한 향이 국물 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들깨가루는 소복하게 2스푼 넣어서 고소함을 더해주세요. 된장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깊은 국물 위로 깻잎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한 그릇 맛있게 담아서 한 입 드시면 고기가 젓가락만 대도 부드럽게 떨어지고 뒤이어 향긋한 깻잎이 국물 가득 퍼집니다. 감자에 포슬포슬한 식감까지 더해져서 국물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왜 깻잎탕을 드시면 뼈 건강에도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에는 칼슘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비타민 K2라는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등갈비 국물에는 천연 칼슘이 우러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비타민 K가 도와주는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 무릎이 시리신 어르신들께 이 깻잎탕이 특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젊었을 때 자식들 먹이느라 정작 어르신들 자신은 제대로 드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몸을 위해 이런 좋은 음식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게 맞습니다.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왜 이것이 가장 좋은 조리법인지 그 이유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요리, 전자레인지 깻잎찜입니다. 왜 이것이 세 요리 중 가장 좋은 조리법이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열을 가하는 시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과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합니다. 오래 끓이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전자레인지로 4분만 조리하는 이 방법이 깻잎의 영양 성분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불 앞에 서지 않아도 되니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설거지도 훨씬 적어서 일석삼조입니다. 먼저 깻잎 60장을 준비해 주세요. 손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초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시고요.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겉돌아서 맛이 제대로 배지 않습니다. 꼭지는 거칠기 때문에 잘라내 주세요. 이제 오늘 깻잎찜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줄 재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잡멸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찜 만들 때 멸치를 넣지 않으시는데요. 이것 하나 넣으면 감칠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런데 멸치를 제대로 볶는 방법을 아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고 볶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잡멸치는 기름 없이 또는 기름을 아주 조금만 써서 볶아야 합니다. 팬을 중불에 올리고 잡멸치를 넣어서 2분에서 3분만 볶아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멸치 속에 칼슘이 손상되고 쓴맛이 생깁니다. 2분에서 3분 딱 그 시간에 잡내는 날아가고 고소한 향은 살아납니다. 다 볶으신 후에 체에 한번 쳐서 가루를 가볍게 털어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4분의 1개는 0.5cm 두께로 칼집을 여러 번 내서 잘게 다져주시고 풋고추 2개는 반으로 갈라서 잘게 썰어 양념볼에 담아주세요. 통마늘 2개도 다져서 넣어주시고 볶아둔 잡멸치도 함께 담아주세요. 양념장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진간장 3스푼, 국간장 2스푼, 참기름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반, 통깨 1스푼, 물 4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단맛이 필요하신 분은 설탕보다는 알로스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으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2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깻잎을 3장씩 겹쳐 담고 양념장을 적당히 올려서 골고루 펴바르세요. 그 위에 다시 깻잎 3장을 올리고 양념장을 고르게 바른 후 같은 방법으로 깻잎과 양념을 번갈아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마지막에 물 1스푼을 넣어서 남은 양념을 알뜰하게 부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주세요. 시간이 되면 한번 뒤집어서 다시 2분, 이렇게 총 4분이면 완성입니다. 냄비에 찐 것 못지않은 맛이 납니다. 이 깻잎찜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보리밥입니다. 그냥 더운 날에 잘 맞아서만이 아닙니다. 2024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흰쌀밥과 비교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34%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만 보리밥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혈당 걱정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1년 내내 드시면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보리밥 만드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쌀과 보리를 1대 1.5 비율로 섞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서 2시간 불린 다음 압력솥에 고슬고슬하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구수한 보리밥 향에 침이 절로 고이실 겁니다. 먹을 만큼 퍼담고 따뜻한 보리밥 위에 깻잎찜 하나 올려 드시면 먼저 향긋한 깻잎 향이 퍼지고 뒤이어 짭조름한 양념과 잡멸치의 깊은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더운 날에는 찬물 한 잔과 함께 깻잎찜 하나 올려 드셔보세요. 이보다 시원하고 맛있는 한 끼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간단한 요리로도 몸에 좋은 것들을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사실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재료,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깻잎 한 단으로 오늘 알려드린 요리들을 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무릎이 자주 쑤시거나 아프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아프신 분은요, 피로가 잘 풀리지 않으시는 분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뭔가 크게 아픈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이 여러 질환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염, 혈관 건강 문제, 피로 누적, 이 모든 것들이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깻잎에 이 염증을 잡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면 어떠세요? 2023년대 한식품영양학회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 안에서 불을 지피는 성분을 깻잎이 꺼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이 자주 아프신 어르신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로즈마린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깻잎이 관절염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약처럼 빠른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매일 식탁에 올려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오재만 어르신, 올해 73세이신데요. 무릎 관절염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사셨을 정도였는데 딸이 깻잎이 관절염증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주 시장에서 깻잎을 사다가 반찬으로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깻잎찜, 깻잎 장아찌, 깻잎쌈 이렇게 다양하게 드셨는데요. 2달쯤 되었을 때 무릎 아픔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고 지금은 진통제 먹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무릎이 어느 정도 편해지니까 동네 공원도 나가서 걸을 수 있게 되셨고요. 이제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이 생활이 되셨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효과가 있다고 장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고 맛있는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해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요리로 자주 식탁에 올려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깻잎이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깻잎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혈관 건강, 혈압, 콜레스테롤 문제와 오메가3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에는 물때가 끼어서 물이 잘 흐르지 않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오메가3는 이 물때를 제거하는 역할,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보충하려면 보통 생선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생각하시는데요. 깻잎이 이렇게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2024년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깻잎 100g에 오메가 3가 58mg이나 들어있는데 같은 무게의 일반 채소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매일 반찬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에서 버스기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다 은퇴하신 박광수 어르신 69세이신데요. 운전을 오래 하시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경계선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약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자고 하셔서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 식사에 깻잎을 꼭 올리는 것이었는데요. 깻잎 반찬을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주셨다고요. 이처럼 깻잎은 단순한 반찬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일을 하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먹어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깻잎 반찬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건강식이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먼 외국에서 온 특별한 재료도 아닌 우리 땅에서 나고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온 깻잎 한 장 안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마운 채소를 더 잘 활용해 나갑시다. 이번에는 계절별로 깻잎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아까 알려드린 전자레인지 깻잎찜이나 깻잎탕이 딱 좋습니다. 불 앞에서 오래 서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을에는 깻잎 장아찌를 담가 보세요.
깻잎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빼고 진간장과 청주, 설탕을 끓여서 식힌 후 부어두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2주에서 3주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밑반찬으로도 정말 훌륭합니다. 봄에는 쌈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갓 나온 봄 깻잎은 향이 가장 강하고 부드럽습니다. 쌈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삼겹살이나 두부와 함께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깻잎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1년 내내 깻잎의 좋은 성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깻잎을 고온에서 너무 오래 조리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추천드린 방법이 전자레인지 깻잎찜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리하면서도 깻잎 특유의 향과 영양 성분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볶음이나 조림처럼 오래 가열하는 조리법보다는 찜이나 살짝 데치는 방법 또는 생으로 드시는 쌈이 영양 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깻잎탕도 깻잎을 마지막에 넣어서 짧게 끓이는 방식이라 충분히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깻잎이 이렇게 좋은 채소인데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 혹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2022년 대한가정의학회 권고 내용에 따르면 깻잎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의 효과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더해져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찬으로 드시는 정도, 하루에 30g에서 50g 정도는 건강한 분들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요리의 깻잎량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매일 대량으로 드실 계획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깻잎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드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좋은 깻잎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에서 깻잎을 고르실 때는 잎이 선명한 녹색이고 크기가 균일한 것을 고르세요. 잎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했거나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은 피하세요. 향이 강할수록 신선한 깻잎입니다. 사오셔서 바로 쓰지 않으실 때는 키친타올에 싸서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3일에서 5일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깻잎을 오랫동안 드시려면 깻잎찜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깻잎찜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3일에서 4일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바빠서 요리하기 힘든 날에도 꺼내서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두시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께 3가지 요리와 함께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린 것은 전자레인지 깻잎찜입니다. 불 앞에 서지 않아도 되고 4분이면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열을 짧게 가하기 때문에 깻잎 속의 오메가 3와 로즈마린산이 가장 잘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잔멸치를 살짝 볶아서 넣으면 감칠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멸치는 기름 없이 2분에서 3분만 볶으셔야 칼슘이 살아있고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등갈비 깻잎탕입니다. 깻잎의 비타민 K와 등갈비에서 우러나온 천연칼슘이 만나서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요리입니다. 깻잎은 반드시 마지막 5분 전에 넣으셔야 향이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 깻잎 핫바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과 깻잎이 만난 요리로 어르신들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은 너무 곱게 갈지 않으셔야 탱글한 식감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려드린 중요한 내용도 기억해 주세요. 깻잎의 오메가3 함량은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중에 아주 높은 편입니다. 보리밥은 여름에만 좋은 게 아니라 혈당 관리를 위해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혈액순환약을 드시는 분들은 깻잎을 과도하게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우리 모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좋은 식재료를 잘 활용해서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비싼 것을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깻잎 한 단, 잔멸치 한 봉지, 보리 한 봉지 이것들로 충분히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요리 한 가지라도 이번 주 안에 꼭 해보시고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한창입니다. 더운 날에도 입맛 잃지 마시고 우리 몸에 좋은 깻잎 요리로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